지금 걷는 곳은 인천 검단에 나왔습니다. 검단인데요, 제가 걸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운영하는 가게가 너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셨는데, 오늘은 조언만으로 안 되겠다, 아예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자라는 개념에서 오늘 현장을 나와서 주변 상권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는 아파트가 쫙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목적지는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측으로는 아파트들이 쭉 있어요. 아파트가 총 합치니까 2000세대 정도가 돼서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좋은 상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2000세대 앞에 있는 위치다. 자, 그런데 여기만 잠깐 보더라도 가게가 위치한 목적지의 뒤쪽 편은 산으로 돼 있어요. 산으로 돼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배우 세대가 없어요. 제가 사전에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완정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다 보면 목적지의 뒤쪽 편 배우 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걸어서 접근하는 세대가 적을 것이다. 그러면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앞쪽이 검단 사거리역, 제 뒤쪽 편은 마전역이기 때문에 검단 사거리역 쪽에 상업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상권의 흐름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머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운데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극복이 가능할까, 어떤 업종이 가장 어울릴까가 오늘 제가 현장에 온 이유입니다. 자, 이쪽도 보니까 경복궁이라고 되어 있는 음식점이 보이는데, 건물이 현재 임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임대로 나와 있고, 현수막의 상태를 보니까 최소한 수년 동안은 방치되어 있던 걸로 보입니다. 경복궁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을 잘 하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을 닫게 됐는지는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라인에는 보니까 음식점들이 조금 위치해 있고요, 교동짬뽕도 나오네요. 자, 현재 시간이 11시 반인데요 11시 30분에 교동짬뽕 앞에도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는 거 봐서는 장사가 썩 원활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주유소가 위치해 있고, 주유소 옆에 위치한 저 목적물이 오늘 제가 방문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음식점들 사이에 주유소가 있네요. 주유소가 있고, 오늘 제가 가는 곳이 바로 이 코다리 밥상, 이렇게 써진 곳인데요,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백종원의 본가라는 브랜드를 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여기 사장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브랜드를 코다리 밥상으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자, 상태를 볼까요? 우선 도로에서 4차선에서 바로 진입은 가능하고요, 진입해서 오면은 주차가 한 35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면은 우선 넓게 빠져 있네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만족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풀이 자라나고 주차장이 한 것만 보더라도 영업이 얼마나 부진하게 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역시나 이 뒤쪽 편으로는 배우 세대가 없는 산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여기까지 형성되어 있네요. 자, 후면을 보더라도 저는 장사가 되는 집에 가면은 후방 창고나 아니면은 뒤쪽에 창고 공간을 한 번씩 들러보는데요, 그쪽의 관리를 보더라도 과연 상권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지, 관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게 돼요. 후방 창고도 불이 환하고 관리가 돼야지만 매장 관리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매장을 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시장 수사할 때도 후면의 관리는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곳곳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다른 시장 수사하고 다르게 마음이 좀 무겁네요. 지인분의 가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 우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네요. 그죠? 가게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코다리 밥상 메뉴로서 코다리 조림, 갈비 조림, 쭈꾸미 조림, 문어 조림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뭐 다른 상의 큰 문제점은 메뉴상에선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브랜드를 변경할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겠죠. 그죠? 여러 가지 맛도 보고 상품성, 가격, 경쟁력도 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홀이 있는데 현재 점심시간에 손님은 없고요. 놀이방도 있네요. 어린 놀이방도 있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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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앉아서 얘기할까요? 네. 저쪽 가서 먹어야 돼서요. 네, 커피만 한 잔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사님. 형님, 더 힘들어 보이세요, 얼굴이? 요즘 좀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3차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4차까지 연결되면서 완전히 자영업자들 마찬가지지만 최악이지, 최악. 저 2인 집합에다가 10시까지를 하니까 전혀 야간에는 손님이 없고 점심에 보시다시피 이 넓은 홀에서 그냥 한두 테이블 받는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상황이 내가 너무 지금 최악으로 와서. 근데 이게 여기 되게 잘 되던 데잖아요. 잘 되던 데고 예전에 저하고 얘기하실 때도 검단 제가 한번 지나면서 들렸을 때도 손님이 되게 많고 직원도 많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형님이 좀 이렇게 얘기하셔서 오기는 왔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직원도 거의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전에 하던 브랜드가 백종원의 본가였죠? 백종원 본가고 2013년 10월에 오픈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는 3층까지 해가지고 연 한 20억에서 25억까지도 했었지. 이 매장만? 예. 그렇지, 이 매장만. 지금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본가를 내가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 고깃집으로 이게 회식도 이제 없고 힘들어지니까 코다리로 좀 바꿔서 업종 변경을 해가지고 좀 새롭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3차 터지고 전혀 홍보가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4차까지 맞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형님도 외식업계 이거 하나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개 하시면서 전문가셨는데 이게 코다리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고깃집 자체가 좀 손이 많이 가서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 이제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직원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고깃집이 좀 해서 이제 좀 숯불을 안 넣고 대중적으로는 또 코다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일도 좀 쉽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판이었던 것 같지 지금. 이게 한지가 한 5개월 됐나요? 8개월. 8개월. 벌써 8개월이나 됐나요? 11월 달에 했으니까. 시간 진짜 빠르네. 오픈하고 오픈에 대한 그런 오픈빨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오픈빨도 없이 이렇게 계속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이게 이제 코다리 밥상도 체인점인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면서 내가 선택을 한 거겠지. 근데 전국적으로 20개, 25개를 봤을 때 기본은 다 하는 상황이었고 또 잘 되는 데는 또 엄청나게 잘 됐으니까 내가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 우리 주차장에 이 정도 분위기면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완전히 오픈을 한 거고 또 그 타이밍에 3차가 되면서 영업 제한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코다리 밥상을 오픈해서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한 거지. 영업 제한으로 들어가서 9시라든지 12월 달에 5인 집합 지금은 더 갈수록 더 안 좋아지니까 한 3년 4년 한 매장들은 그래도 단골이라는 게 확보가 돼 있어서 그런 집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고 전단지도 뿌려보고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8개월을 끌고 왔는데 이제 영업 제한만 좀 끝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지. 그러면 형님 생각하시기에는 오랫동안 사업하셨으니까 사업가적 관점에서 지금은 웅크리고 있다가 재도약을 꿈꿀 땐가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요? 이 손절을 하기가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 이런 개인들은 이 가게가 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내가 냈던 권리금도 좀 찾고 또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손절 자체가 안 되니까 다들 지금 그냥 끌려가는 상황. 손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못한다는 타이밍이다. 거지. 뭐 지금 영업을 누구한테 양도할 수 있는 환경도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뭐 지금 뭐 뭔가를 오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어쨌든 이게 영업 제한이 언제까지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지금 기약이 없으니까. 형님도 지금 제일 아쉬워하셨던 게 그거였잖아요. 이게 차라리 내 부동산이었다면 그렇지. 버텼는데 형님도 이제 한창 사업 잘 나가실 때 저하고 같이 경매 공부하고 그렇지. 그럴 때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셨지만 실행은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지나고 나서는 알겠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또 경기가 약간 꺾어지면서 외식업 경기가 꺾어지면서 그때는 4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직원들을 정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상황상에 그렇게 되는데 그때 뭐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도 직원들한테 맡기고 내가 경매를 계속 했다면 박 대표 같이 지금보다는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외식업이라는 거 한 가지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뭐 리스크가 오니까 그냥 같이 다 주저앉으니까 사실 더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매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즘 시대에 장사는 안 돼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확실하게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자산은 많이 늘어나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내 재산은 늘어났죠. 늘어났지. 늘어났는데 저도 똑같이 이제 장사를 해봤던 입장에서 이걸 접을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뭐 누가 이 고통을 말로 모르겠죠.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비용 들어갈 거고 직원들 퇴직금만 계산하더라도 되게 깝깝할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다 대출, 은행의 대출이나 뭐 정부에서 해주는 그것도 뭐 다 대출인데 그런 대출들이 사업자가 죽게 되면은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업자 그러니까 매출이 없으면은 연장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문 열고 정말 지금 뭐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난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출구가 없는 거지. 이게 영업이 잘 돌아가가지고 다시 내가 그 대출들을 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느냐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지. 대개들 마찬가지지만 코다리로 바꿔서 안 됐으니까 다시 고깃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이제 외식업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이게 이제 평수가 크고 주차장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끊어도 되나? 예, 근데 하시면 편집 다 돼요. 예. 내가 좀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외식업 자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수익 구조를 만들거나 이러기에는 진짜 힘들겠다. 왜냐면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많이 올라갔고 또 임차료 올라가고 또 물건값 뭐 식자재 다 올라갔고 뭐 음식값만 지금 못 올리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경쟁이 너무 심하고 또 우리가 옛날하고 문화가 달라진 게 회식을 하고 또 여러 명이 모여서 먹자 마시자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혼술 혼밥 하면서 또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이라는 시장 쪽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가게 같은 경우에는 2층만 160평이고 3층이 80평인데 고정비가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후회를 하는데 이렇게 또 환경이 갑자기 변할지 몰랐고 또 코로나라는 또 완전히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생겼죠. 코로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 결국에는 뭐 지금 제일 희생하는 게 우리거든. 뭐 영업 금지라든지 영업 제한이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가지고 안 나가는 이 건물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뢰를 한 거지. 이게 13년도에 오픈했다고 하셨나요, 가게가? 13년 10월. 그때는 최대 직원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있었어요? 정직원만 한 20명? 20명 정도? 지금 현재는 다 줄이셔가지고 최소 인원으로 하시는 거고. 참 이게 저도 큰 매장을 해봤지만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매장이 유지되기에 꼭 필요한 필수 인원이 있는데 그 선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매장 관리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손님은 이제 더 급감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인원을 유지하기에는 출혈이 너무 크잖아요. 요즘 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인원에 대한 그 부담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권을 쭉 둘러보다 보니까 아파트는 있는데 뒤에 배우 세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곳이 음식점의 자리로 적당한가를 생각했을 때는, 음식점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타운식으로 형성돼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그럴 때 이제 이쪽 거리를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줄 것 같은데, 주변을 보니까 저기 경복궁도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쵸? 4년? 5년 됐죠. 한 4, 5년 됐어요. 현수막이 오래됐더라고요. 4, 5년 전에 저기도 문을 닫아서 제기를 못하고 있고 그 근처에 오다 보니까 뭐 다른 음식점도 주차장에 주차차가 없고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게만의 문제라면은 이 가게에 컨설팅을 해서 메뉴를 바꾸거나 아이템을 바꿔서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마케팅에 차별화를 좀 두면 되겠다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상권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 위치가 음식점에 적합한지를 검토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꼭 음식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은 뭐 만약에 다른 업종을 아예 업종을 바꾼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음식점으로 하면은 진짜 간판만 바꿔서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음식점으로 또 가는 거고 지금 또 여기 오시는 가게를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털어서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불안하니까 이런 가게를 잡아서 리모델링 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음식점이었던 자리가 다른 걸로 잘 안 바뀌는 이유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도 그 시설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나가는 사람도 음식점한테 넘겨야 권리금을 좀 챙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가게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사장님은 사업을 크게 장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보기엔 현재 매출이 100만 원인데 뭐 150으로 올리면 만족을 한다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도면은 지금 빨리 손절하고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형님이 결정하실 거는 이거를 재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업종을 다르게 바꿀 거냐라는 아예 근본적인 위치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들고 뭐 정답은 없겠죠.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둘러보니까 현재 우리가 가진 장점으로는 필로티 구조에서 1층에 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거 그리고 단독 건물 인정 그 다음에 2층만 해도 160평이라고 하셨죠? 160평이나 되는 넓은 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린이 놀이시설도 만드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3층도 쓸 수 있고 옥상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맞는 본 상권에 맞는 업종을 놓고 이 업종으로 아예 전환했을 때 드는 비용과 기대 수익 따져가지고 어떤 게 이익인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구 전략을 어쨌든 현재 토지주가 아니시잖아요. 아니시니까 투자된 금액만큼 영업권을 보장받고 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업종이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얼마나 클지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게 현재 토지주하고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도 협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은 드는 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큰 결심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미 찰대로 찼잖아요. 찰대로 차서 의뢰가 온 건데 여기에서 뭐 마케팅법을 바꾸고 조금의 약간의 변화는 아니한만 못할 수 있다. 그렇지. 획기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주는 걸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든 우리는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지. 잘 돼야 형님 해주시는 맛있는 것도 맨날 얻어먹고 그러는데 잘 되는 건 진짜 치고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내가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버틸 수 있는 정도만의 매출만 나온다고 해도 버티겠다는 거지. 지금 뭐 자영업 하시고 식당 하시고 뭐 다들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야. 주방도 굉장히 큰데 별도의 룸이 1개, 2개, 3개, 4개 별도룸도 저 안에도 이제 2개가 더 있고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쪽에 막걸리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칸이 있고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저 끝까지 여기 안에 정육 숙성고식으로 이제 해서 안쪽에 엘리베이터 올라갈 수 있게 고기 정육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이렇게 돼 있던 곳이고 3층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선은 천정고가 높다는 게 우리한테 다른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계단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제 키가 183이니까 예, 누우면은 굉장히 넓은 게 보입니다. (3층에는) 이렇게 이 공간도 참 아깝네요. 차별할 수 있는 공간인데 커피 마시고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멋지게 조성돼 있어요. 현재 관리는 안 돼 있는데 정원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가 3층 공간인데 별도로 화장실이 빠져 있고요. 자, 이쪽에도 좌식 구조로 해서 앉을 수 있는 방들이 이렇게 다 빠져 있습니다. 네, 이쪽은 사무실로 이용을 했었고, 예. 이쪽은 3층도 별도의 주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업종으로 아예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 음식에 리프트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통해서 음식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단체 손님도 뭐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3층에 외부에 나와 봤는데요. 아까 2층이 180평이라고 했고 3층이 60평이라고 하셨죠. 합쳐서 240평의 영업 공간이 있는데 외부 공간도 이렇게 넓습니다. 자, 외부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아파트가 있는 쪽을 쭉 지나면 이쪽으로 산이 있는데요. 매미 소리도 들리고 좋네요. 자, 도심에서 이런 공간을 느낄 수 있는 데도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우리의 장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공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 또 느낌이 옵니다. 이거 뭐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 오는데 시청자분들도 느낌 오시죠? 자, 잘 되게 저는 해야 돼요, 이 공간을. 자, 앞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인분의 가게였어서 좀 막막하고 안타까운 점도 있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저의 감무로 익혀진 기회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마다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해당 부동산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역량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을 파악한다면은 우리가 가진 장점을 현재 못 살리고 있는 것을 부각시켜서 현재 업종을 되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좀 느낌이 옵니다. 자, 우선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게 편하게 되게 되어 있고요.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주차 공간이 많은데 차량이 없어서 한적한 공간을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누구나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자, 또 2층은 160평이나 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층이 160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넓은 대형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잘게 잘라서 각 방으로 룸으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터버린다면 굉장히 넓은 공간, 근처 어디에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또 3층에 올라가니까 3층은 어땠죠? 2층에 비해서 작은 건물 면적 8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80평 양쪽의 공간은 정원이나 옥상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죠. 도시 같지가 않고 산을 쳐다보고 배우 세대가 없어서 안 좋다고 제가 얘기했던 산이 오히려 우리의 장점으로 되진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접목하다 보니까 또 이러면 괜찮겠는데 라는 약간 도전적인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각자 보신 장점이 있고 이러면 잘 되겠다 라고 하는 업종이 있을 텐데 자유롭게 댓글에 한번 써주시면 저도 거기에서 좀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나중에 이 물건을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장사가 사업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 또 이걸 극복할 방법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단순한 투자가 아닌 투자 수익 구조로 만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 별도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장사를 사업으로 만드는 노하우와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시고 실행하신다면 누구나 투자 수익 구조를 찾고 부동산 사업할 수 있다는데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요즘 시대에 사업 계획을 잡으면서 코로나라는 변수를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변수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영업을 제한당하는 현 상황에 여러분들이 출구 전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 힘듦에 절망만 잊지 말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분명히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아니면 외부에 대한 환경 요인이 발생을 하더라도 극복하고 오히려 가치를 만들어서 상승시켜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은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경꾼인 저도 실행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제 장점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단점은 만회하는 전략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해서 오히려 수익을 내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같이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